네, VOA 채널 안녕하십니까? 네, MPK 임대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예고해드린처럼 오늘 드디어 강유준 박사님과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공부하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4월 17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4월 끝으로 4월 19일이죠. 그래서 4.19라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시 사료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한국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주 무지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역사를 잘못 배운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입장에서 질문 먼저 드릴게요. 4.19란 무엇입니까? 4.19라는 사건을 이제 다양하게 호칭이 붙습니다. 뭐 그냥 단순한 뭐 사건, 아니면 혁명, 또는 뭐 민주의거, 혹은 뭐 인민봉기 등 다양한 이 명칭이 붙게 되는데요. 그런 명칭이 붙는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4.19라는 사건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19 정의를 물어보셨는데, 역사적인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 정의는 당시 이제 제4대 대통령, 부통령, 정부통령 선거가 3월 15일,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는데요. 이 선거 중에서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장면이 당선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지율도 높았고. 하지만 자유당 쪽에서는 정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이제 확실시 됐었지만, 이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은 상당히 이제 열세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통령 선거에 굉장한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부정이 아니라 부통령 선거의 부정 선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통령 선거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알았던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말 그대로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게 이제 3.15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마산에서도 시위가 있었고 여러 곳에서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됐었는데, 4월 19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해서 이제 하야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하야를 했는데, 이거를 두고 국민들이 저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낸 것이 바로 이 4.19다 라는 식으로 지금 왜곡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강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각 정당의 강령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헌법에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있듯이 여러 정당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인가, 이 당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강령을 제정하기 마련인데요. 통합진보당인데 단어 항쟁, 혁명, 항쟁 이 단어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제 2014년 헌재에 의해서 해산이 된 정당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리고 이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정당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글이 되겠고요. 자, 갑오 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일에 입각한 이런 정신들인데요. 의병운동, 3.1운동, 민족해방, 노동해방, 4.3, 제주 4.3 이제 이 반란 사건이죠. 이거를 이제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그러니까 2016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촛불, 어떻게 보면 촛불 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항쟁이라고 하면서 모든 이 정신들을 계승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한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다룰 게 바로 이 4.19 혁명이라고 지칭한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4.19 혁명. 보시다시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헌법에서 약간 이렇게 가져다 오면서 거기에 이제 4.19 혁명이라는 것, 분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시민혁명 이런 것들을
다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계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비슷하네요, 아까랑. 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도 위에 보시게 되면 뭐 3.1 독립운동, 그리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이제 4.19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2.28 대구민주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이제 3.15, 1960년 이제 3.15 당시 이 투표에 앞서가지고 일어났던 뭐 소위 이제 뭐 민주운동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실이 바로 4.19 이 의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4.19 혁명. 예, 여기서 이제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놨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부마항쟁, 5.18, 6월항쟁, 뭐 거의 똑같네요. 대동소이합니다. 네. 예, 거의 대부분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화 운동 정신이라고 해서 이제 계승을 하겠다라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명만 다르지 그 그러니까요. 내부는 예,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데요. 이런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19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제 혁명으로 불리게 됐는가? 네네. 물론 이제 5.16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도 혁명이라고 이제 불리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성이 상당히 네네.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 일어났었던 이 4.19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진짜 이 부통령 선거에 이 불의의 항거에서 일어난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또 이 사람들 이제 보듬기 위해서 4.19를 이제 혁명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네.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 도서관에서 제가 따온 자료인데요. 세상에. 네, 거기 자료가 이승만 독재라는 이제 소위 좌익사관의 이 그들이 만든 이승만 독재, 뭐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신군부 독재, 이런 독재 프레임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항거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이제 다른 서술을 하고 있게 된 거죠. 4.19 의거를 이렇게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무슨 혁명처럼 만든 게 지금 혹시 네. 사진 속에 있는 저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4대 대통령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건 굉장히 큰 죄인데요. 그렇습니다. 미래세대한테. 역사를 이제 네.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나쁜 놈이네요. 뭐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이제 뭐 서울중앙청도 이제 폭파시켜 버렸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의 현장이었던 서울중앙청을 이렇게 없애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하시다시피 4.19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네네. 자, 그리고 4.19 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곳이 이제 바로 그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 입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져 있고요. 저기 아이들이 와서 지금 저기서 네. 견학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유치원 군복을 입고? 아이들인데요. 네, 뭐 세상에. 그냥 이렇게 이제 옷을 입혀놓고 하는 건 뭐 괜찮은데, 이제 과연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돌아가느냐가 이제 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민주 성역. 자, 국립 4.19 묘지라고 했는데, 자, 이 글씨를 누가 썼느냐. 자, 뒤에 보시면 대통령 이제 김영삼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4.19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네. 이것이야말로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4.19 민주혁명회라는 이제 단체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4.19가 네. 그 부정선거에 열받는 학생들이 네. 나와서 이렇게 의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정신을 잊겠다라는 거면 충분히 네. 동감하는데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이승만 정권 타도, 이승만 네. 독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좀 태클을 걸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입구에 적혀져 있는 팻말인데, 여기도 부정과 부패 그리고 독재 권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승만 통해 독재했나요? 네, 그건 이제 사실을 확인을 하시면 절대 네.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부정과 부패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네. 올바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이 국립묘지 안에 들어가면 네, 다음 커다란 슬라이드. 네. 비석이 있는데요. 네네. 이 비석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명칭,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독재와 불의의 목숨을 던져 항거한. 그러니까 네. 불의는 이해하겠는데 네. 이 독재란 말은 그냥 넣어버린 거죠. 사실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의거로 불리던 거를 이제 혁명으로 격상시킨 게 김영삼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자료부터는요, 이제 북한의 신문입니다. 자, 민주조선이라는 신문인데, 자, 이게 60년 4월 14일 발행한 신문이고요. 자, 리승만 파쇼 테러 통치를 철폐시켜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 남조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 국민들이 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지령 내리는 거네요. 네.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북한한테는 적국이죠. 적국이고 그렇죠. 네. 지금 그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타도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대상인데 네. 지금 이 북한에서 지금 남한 쪽의 그 대학생들, 국민들한테 투쟁에 나서라고 지금 지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때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70 노구를 이끌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뭐 이런 이제 사파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마산 시민들 항쟁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4월 11일에 그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그 체류탄에 이렇게 뭐 이마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 바다에서 떠올랐다라고 해서 이제 또 격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이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면 그러네요. 자, 여기도 뭐 마산 시민들이 리승만 정권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뭐 플래카드 뭐 그런 거 적혀져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보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북한 보도인가요? 네, 이게 민주조선입니다. 다 민주조선 여기 노동자들 이렇게 떴어요. 이게 지금 북한 신문이군요. 북한 신문에서 당시에 이승만 타도하라 하긴 자기네들의 소망을 지금 해주고 있으니 계속 이렇게 선동을 시키고 있는 신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시면 뭐 미군 기관들에 고용된 6만 노동자들이 뭐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투쟁한다. 이건 뭐 그들의 희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반미도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는 70년, 그러니까 10주년 되는 그 해의 노동신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인민봉기라고 부르죠. 자, 대한민국에서는 뭐 4월 뭐 이 4.19 혁명 내지는 뭐 민주의거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인민봉기라고 하면서 그 열돌 1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횃불 시위를 전개했다. 자, 뭐 요즘엔 이제 촛불이지만 그 당시 이제 횃불을 들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이 4월 이 4.19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 괴뢰국의 수장인 이승만을 쫓아냈다, 타도했다 이런 식의 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뭐 그들이 말하는 이제 남조선 학생들이 뭉쳐서 또 반정부 시위를 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80년 5월의 신문입니다. 자, 80년 5월이라면 이제 5.18이 진행되고 있는 그 당시에 북한 노동신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자,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5.18에 대해서 4.19 인민봉기 이래 최대 규모의 대중적, 애국적 반파쇼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애국이라는 건 어느 나라를 말을 할까요? 북한 정권이겠죠. 당시 그렇죠. 김일성.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사랑하는 그 애국적인 반파쇼 투쟁이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19 정신을 5.18 광주 정신이 이어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완전히 왜곡된 게 4.19는 정말 다시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이제 항거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거였는데 이거를 지금 자기네 적화통일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수단으로. 보기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왼쪽에 표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 강압 정책을 추구하는 전두환 도당의 종말도 그 선행자들보다 좋을 리 없다. 뭐 전두환 도당 혹은 뭐 이제 유신 잔당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불렀는데요. 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소설이죠. 전두환 도당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게 이 당시 전두환 이제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설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계엄군을 지시하는 사람은 이시성 육군 대장으로 해서 계엄군 사령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도당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뭐 성립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80년 5월 달에 나온 신문이고요. 다음 것도 보시게 되면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80년 5월 29일인데 이제 광주 5.18이 이제 진압이 된 이후입니다. 27일 날 이제 진압이 됐기 때문에 자, 광주에서 일어난 반정부 투쟁과 관련하여 자, 통일혁명당 일본 대표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다. 자, 통일혁명당은 이 완전 반국가 단체로서 이제 해산이 됐고 주요 인물들이 이제 처형을 당한 사건인데요. 뭐 일본 대표부에 이제 대변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통역당의 어떤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광주 5.18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에 대한 어떤 담화를 발표했다라는 것과 또 아래 이제 빨간 박스를 보시면 4.19 인민봉기 이래 최대 규모의 대중적 애국적 반파시오 투쟁이다. 네, 여기도 애국적이 나오네요. 예, 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19 인민봉기와 이 북한에서 이제 광주 인민봉기라고 해서 5.18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자, 애국적인 반파쇼 투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얘기하네요. 4.19와 5.18은 네. 북한에게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 자, 요거는 이제 90년 4월에 네. 예, 신문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4.19 인민봉기 30돌 기념하면서 조국 통일을 촉진 임수경 학생 석방 요구라고 되어 있죠. 네네. 이게 이제 89년도에 그러니까 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네네. 89년도에는 평양 대축전이라는 뭐 네네네. 어떤 세계적인 행사를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임수경이 네네. 예, 그렇죠. 방북을 올라왔죠. 뭐 이제 네. 했죠. 이건 이제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기도 하고 해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바로 체포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4.19 그 네. 부정선거에 한 거에서 네. 그 문제 일어난 그 의거를 네. 가지고 30돌 기념하는데 조국통 그러니까 적화통일을 촉진시키고 그렇죠. 임수경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관으로는 이게 정말 뭐 구슬처럼 이렇게 다 끼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정신 자체가 네. 하나로 통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측에 이제 자주민주 통일, 자민통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 위협이 승리할 것이다. 근데 이 자민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 자주는 이제 반미, 그러니까 반미 자주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민주는 반파쇼 민주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적화통일이죠. 적화통일. 네, 뭐 연방제 통일도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은 자주도 중요한 거고 네,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한 거고 네, 자유민주주의의 입각한 통일도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건 지금 자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반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인식하고 네. 있는 그 용어가 아니라 네네. 저들이 원하는 그런 용어로 네. 이제 변질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걸 예, 다시 읽어보면 반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파쇼라고 반파쇼, 불리는데요. 그다음에 예, 적화 통일 위협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이요. 2012년의 신문인데요. 여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욕을 하고 있죠. 네. 저런 상당히 뭐 칼탕 쳐버리자 이런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네. 자,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이명박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북한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명박 정권 너희도 그 이승만 이 독재 이승만 독재를 타도했던 그 4.19 인민봉기의 정신으로 너희도 박살 내겠다. 제2의 4.19 인민봉기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협박성의 신문이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장이네요. 네, 예, 독재는 지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19를 그들은 기억하면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네네. 거죠. 그다음 보시면 네, 좀 이제 이 신문을 확대한 건데요. 네. 여기에 그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제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사회는 4월 인민봉기도 기록되어 있다. 자, 알려진 바와 같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네.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요. 자신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실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리승만 역도는 장기 집권을 위해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날조하였다. 네, 일단 잘못됐죠.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부통령 날조할 선거였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상대 후보였던 조병옥 씨는 60년 2월 15일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그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선거 없이도 자동스럽게 네. 이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였는데요. 네네네. 자, 완전히 이게 사기라는 거고요. 네. 자, 이에 격분한 마산의 학생들, 시민들이 반 리승만 투쟁에 걸기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아니죠. 그렇죠. 예, 이승만 투쟁이 아니라 네. 그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예, 부통령, 결기를 거죠. 예, 부통령 이기붕의 그 네. 선거에 네. 예, 그 일어난 것이 바로 네. 이제 4.19가 4.19,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4월 인민봉기는 남조선 전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뭐 청년 학생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노인들
뭐 남녀노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파쇼 포갑에 구람 없이 싸워서 이승만 친미 정권을 거꾸로 틀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설을 써가면서 심지어 이제 너무 이 거짓이 계속 퍼지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게 정설로서 지금 굳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북한에서 이렇게 쓴 소설 그대로 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알고 네. 있을까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북을 이롭게 하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 침투해 들어왔을까? 네. 네. 자, 그래서 그들은 4월 인민봉기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면 침략자, 압제자들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요 사태들, 네. 그런 소요 사태들도 4.19처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이 정권을, 독재 정권을 물리칠 수가 있어. 네네. 자, 이런 식의 사상을 계속해서 심어줬다라는 거고, 네네네.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네네. 계속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참. 네. 이건 뭔가요? 네, 다음 그- 사진. 네. 네, 다음 사진이 이게 이제 당시 4.19 당시에 있었던 서울시청 앞에서의 모습인데요. 다음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서울시청 옆에 그 지금 도서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 도서관 벽에 좀 게시되어 있는 이 게시 사진입니다. 지금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혁명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글로 혁명, 그리고 영어로 레볼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중국어, 일본어로 이제 의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이게 혁명이 아니라 의거고 사실은 네. 영어로도 스튜던 레볼루션이 아니라 무브먼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좀 사전적 정의를 이제 제가 네.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왜 혁명이 아니라는 건지를 네. 아시게 될 겁니다. 네네. 다음 그다음 보시면요. 네. 네, 결국 4.19로 인한 결과는요. 이 많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네네. 부정선거가 저질렀었다. 부통령의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난 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희생자가 네네. 186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립 4.19 민주묘지에는 네네. 총 472기의 이 유해가 안장이 되어 있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의의 항거에서 일어난 거는 우린 그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정말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또 자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지금 필요한 정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네. 모르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뭐 관계없이 일단 당선이 되시는 게 그렇죠. 확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네. 또 이제 이런 3.15 이 의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내각 이 강요들이요 허위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도를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인내 장막에 가려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사실 그 실상을 좀 파악을 못했다, 좀 상당히 늦게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 네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야를 하셨고 책임을 네, 지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야를 하신 이후에 제2공화국, 즉 내각 책임제로서 탄생한 게 이제 윤보선 정권이 네네. 되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4.19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고요. 네. 근데 결국 보시게 되면은 그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 내각 책임제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민주당이 그 전부터 계속 원했었던. 내각제. 그렇죠.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알려진 이제 52년도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제가 아니라요, 다 내각 책임제를 이렇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 전시 상황에서도 결국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이제 많은 국민들, 그리고 뭐 시도 이런 의원들 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뭐 계엄령까지 선포를 하면서 대통령제를 유지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통령제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대통령제가 아직까지는 훨씬 더 적합하고 내각 그렇죠. 책임제로 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 나눠 갖기식으로 하게 되고, 또 이게 연방제로까지 나중에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대통령제를
고수하셨던 거고 네. 지켜내셨던 건데 결국은 이제 하야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셔서 이렇게 내각 책임제가 되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요, 내각 책임제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가, 다른 것을 위해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냥 혁명 이렇게 쉽게 부를 수가 있는데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사전적 정의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네. 자, 뭐 프랑스 혁명하면 이제 2번 정의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맞게 될 네. 거고요. 네. 자, 3번은 이제 뭐 단번에 깨뜨리고 급격하게 무언가를 이제 바꾼다라는 네. 건데 네.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4.19라는 걸 통해서 뭐 대한민국 헌법이 완전히 뭐 범위로 벗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흔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쓰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혁명이 돼서 네. 단번에 깨트리고 급격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걸 원해서 이제 혁명으로. 그래서 뭐 미완의 네. 혁명이라고 부른다든지 네네. 그렇겠네요. 공산주의 혁명. 네네. 네, 이런 표현에는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라고 이제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의거. 그렇습니다. 정의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4.19는 의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부정선거에 네. 네, 이제 불이함을 못 참고 진짜 개인들이 나와 집단이 되어서 그렇죠. 이렇게 의거를 말 그대로 4.19는 의거인데 네. 이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혁명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기라는 표현은 이제 벌이 막 이렇게 벌떼처럼 떼져서 네네. 일어난다는 네네. 표현인데 그 현상을 그대로 이제 서술하는 네네.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뭐 투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 뭔가를 네네. 쟁취한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도 부정선거를 무효화하고 그렇죠. 새로운 어떤 선거를 네. 우리는 하고 싶다라는 네네. 의미에서 이제 일어났다면 이제 투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폭동이라는 정의도 중요한데요.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다. 네네. 자, 내란이라는 건 어떤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네네. 해가지고 일어난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집단적 그리고 계획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폭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독재. 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승만 독재, 뭐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신군부 독재라는 네. 이 소설을 써가지고요. 이게 또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독재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네. 독재의 정확한 정의는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로 독재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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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권력이 분산이 되어 있었고 네. 뭐 자유당 독재라고는 하지만 자유당 독재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자유당이 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여당으로서 그런 부정을 저질렀을 뿐이지 그 상대였던 민주당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독재가 되려면 일당이 있어요. 일당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여당, 야당이 있던 시절이었고, 네, 네. 지금 북한에서는 당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뭐 중국도 그렇고, 네. 그걸 독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독재자는 저 북한에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였으면은 하야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독재자가 어떻게 하야를 하야를 할 하니까.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다음에 당시 이제 보시면, 선거 결과인데요. 네. 자, 1번이 조병옥, 2번 이승만 되어 있죠. 자, 네. 1번에 민주당 조병옥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네. 그래서 2번 이승만은 자연히 당선이 되는 자연스럽게 거고요. 당선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이유가 없었고,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통령 선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선거가 네, 다음인데요. 네, 이게 이기봉이 네. 이게 조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당선이 된 건데. 작년에 인기가 상당했었고요. 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 사실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기봉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라는 것에 이제 의문을 품고 이 부정이 저질러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들고 네.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네. 네, 다음. 그때는 어떤 증거가 있었나요? 지금은 증거가 엄청 쏟아져도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질 않는데. 네, 뭐 그때 이제 사람들끼리 뭐 335 몰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몰표를 넣기도 하고 뭐 불을 꺼놓고 또 뭐 표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알려졌었습니다. 네네. 네. 네. 다음인 건 뭐죠? 이게 이제 당시에 4월 20일 날 이제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4월 19일 상황을 이제 보도하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자, 뭐 왼쪽 보시면 이제 탱크 중대를 동원했다. 뭐 일개 이제 사단 병력이 서울로 들어왔다. 뭐 비상계엄령 선포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군중에 무차별 일제 사격을 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확실히 국민을 향해서 사격을 한 전례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뭐 팩트죠. 그러니까 불의한 거에서 일어났는데 네. 시위가 거칠어지게 되고 이 사회 질서가 네네.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경찰들이 발포를 한 겁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자, 그랬는데 이제 4월 24일 날 네. 네, 신문은 자, 이 대통령이 부상자들을 이제 위문했다. 네. 23일 오후에 서울대 네네. 부속병원에 갔다라고 했는데 부상자들을 위문을 하러 병원에 가셔서 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부정을 왜 해?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장하다. 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네. 그래서 하야를 하신 건데 어떻게 이런 분이 독재가 되며 네. 네. 와, 이렇게 죽은 젊은 학생들이 참 장하다. 굉장히 이렇게 프라우드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만드신 이게 세운 이 대민주주의 국가에 네. 어울리는 이제 세대가 나타났구나.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누구보다도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랄지 네. 그런 어떤 서구의 민주 과정을 눈여겨서 이제 유학생활을 통해서 네. 또 망명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체득하신 분이다 보니까요. 네네. 이분이 구한말 그 조선 왕정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있다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네네. 그 백성들이 이 국민이 주인이 된 자신들의 그렇죠.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부상을 당한 걸 보니까 네. 이렇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네. 뿌듯하시면서도 그렇죠. 안쓰럽고 예. 그러셨겠어요.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사진이겠죠. 네. 그 다음은 네, 결국은 뭐 만세 민권이 이겼다라고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부정선거 무효화를 지시를 했다라는 네. 내용의 기사고요. 네네. 네, 다음 보시면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네. 저기서도 보시면 뭐 나는 무엇인데 국민이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뭘 하겠다. 나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라는 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자, 또 이제 경계를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혼란 상황에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 북한 공산당 네. 이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경계를 해야 된다 아. 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대통령직 사임 그리고 네.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과 네. 뭐 이기붕이 이제 공직에서 이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이 또 원하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네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흘러가게 된 거죠. 네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자, 이제 4월 27일 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네. 자, 이제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제가 이승만 한문을 보면서. 네,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결의했고 네네. 정부 통령 이제 재선거도 실시하겠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원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스스로 내려온 겁니다. 네. 스스로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독재자가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제 뭐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미국도 상당히 좀 개입을 해가지고요. 네. 이승만에게 좀 압박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마지막 선택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하야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또 보시게 되면요. 네, 우측에서부터 보면 역사적 시민혁명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27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네. 자, 여기서 이제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통령의 시대는 이제 갔다. 그렇겠네요.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에서 썼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내각 책임제 개헌 후에 뭘 하겠다. 드디어 이렇게. 원하는 내각 책임제가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내각 책임제 개헌이었는지. 네. 왜냐면은 결국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를 했는데 네. 대통령 뭐 선거를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이렇게 그러게요. 방향을 틀어버렸거든요.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부정이 있어서 잘못됐으니 다시 투표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부정은 없애자.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각제로 지금 네.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좌측 보시면 대통령은 간선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네요. 참, 그리고 이제 중앙 가운데 보시면 주권자의 승리다. 자, 뭐 국민이 승리해서 뭐 재선거를 이제 쟁취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가 있었고 네. 거기에 한 거 해서 다시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됐다면 이게 주권을 되찾는 건 맞죠.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좌측에 보시면 데모, 뭐 파괴, 약탈 등 엄단. 그러니까 파괴 행위와 약탈 행위가 네네네. 뭐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네.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러면요. 네. 그 혼란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네네. 된다라는 거죠. 질서가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평화적인 그런 시위는 아니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여기서도 이제 뭐 4월 27일 날 그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우측에서 보시면 민주 승리의 날. 왜냐면 이제 저때 이제 뭐 하야를 이제 선언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승리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바로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게 우리가 부정선거에 한 거에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거에 대한 승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거에 대한 약간 환호하는 느낌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제 우측에 이승만 이 동상을 끌어내려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패대기를 치고 있는 거죠. 저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8.15 해방을 다시 만난 듯 흥분했다. 뭐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환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뭔가를 쟁취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뭐 조선시대 당연히 뭐 그런 권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60년도가 되고 이렇게 뭐 우리가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뭐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더 흥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빨간 박스 보시면 동대문서의 방화. 동대문 경찰서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동원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요. 이제 다시 이제 이화장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몰려 나온 건데요. 이게 지금 하야하시고 돌아오실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웅을 하는 겁니다. 배웅을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배웅을 하고 있어요. 막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평안하시라 여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우리 집 알지 이렇게 놀러 와라고 하면서 박수 보내는 군중의 엷은 미소를 보였다. 그러니까 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4.19가 일어났을 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하셨는지를 보고 이게 사실 부통령 부정선거였고 이 모든 것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하야하시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이제 진심을 느끼고 저렇게 보내드리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전혀 뭐 다뤄지지 않는 거죠 지금. 자, 다음 신문인데요. 자, 같은 날 이제 경향신문인데 여기서 뭐 비슷한 내용의 자주 놀러와 기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한 달이 흘렀어요. 자, 보시면 이 박사 부처 돌연 하와이로 망명. 아니 망명이라는 지금 이거 지금 무슨 신문이죠?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지금 이 뭔가요 이게? 왜 갑자기 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2, 3주 뭐 요양차 이제 하와이라는 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가시기로 한 것을 가지고 망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이 신문이 이때부터 이렇게 허위 보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기레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레기 그러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허수석 등 뭐 전송 4개의 백 휴대했다. 자, 뭐 망명 가는 사람이 백을 4개만 달랑 들고 이렇게 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뭐 재산을 막대히 뭐 은닉했다. 그래서 뭐 후 여사랑 후란체스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 말이 안 되는 사실들을 이렇게 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그랬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에서도 뭐 망명이라고 이렇게. 망명이라고. 다 같이 지금 망명으로 하기로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망명으로 하자 이건가요? 뭐 이렇게 몰아간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요. 저 아래쪽 파란 박스를 보시면 탈출 경위를 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탈출이요? 저게 말이 돼요? 탈출이라는 용어까지 이제. 야, 조선일보 나오는데요. 정말 기레기였네요 그때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시류에 편승하고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어떤 뭐 목적을 띠고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와, 이거 너무한데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사료들 좀 살펴봤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이 사료를 좀 가져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광주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광주공원 이 계단을 한번 쭉 올라가 보시면요. 4.19 통일의병대, 4.19 문화원이라는 이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4.19하고 통일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4.19라는 거 사건 자체가 부통령 선거 그 부정에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건데 자, 그것과 통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까? 그러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지금 옆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4.19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네. 문화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어떻게 4.19라는 통일이 이렇게 한 단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좌익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끼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4.19를 통해서 이승만, 그러니까 지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주 적국의 적인 그 이승만을 하야시킨 그 네. 물러나게 한 그 사건이니 이게 적화통일의 그렇게 가장 쉽게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4.19 통일이라는 게 한마디로 적화통일의 하나의 이제 그런 매개체가 됐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요. 이미 이제 60년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좌익 공산 세력들이 다 지하에 네. 잠잠히 있었어요. 네네. 활개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수면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 소위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혁신 계열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이제 진보를 주창하고 있는 세력들과 동일상에 있는 그런 자들이 통일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들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4.19와 통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 건물 맞은편에는 네. 자유총연맹 광주지부 건물이 있고요. 네. 여기 되게 익숙한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네요. 네, 우측에 저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횃불. 네, 횃불이 있고요. 저 우측에 보시면 이제 비석 네. 있습니다. 이 비석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4.19 의거 희생영령 추모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또 의거는 잘 썼는데 네, 불의와 독재에 한거하다. 왜 또 그렇습니다. 독재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독재라는 프레임에 아주 흠뻑 적셔져 네네. 있다는 거죠. 네. 이게 62년도 4월 19일, 즉 2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건데 그때도 독재 프레임을 썼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정말 프레임이네요. 네. 근데 이 프레임을 과연 누가 창시를 했는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그 좌익사관 4월 인민봉기 그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게 큰 네.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자, 7영령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다음 보시면은 자, 이쪽에 4명이 있고요. 네. 다음에 3명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실제로 저 7명의 이제 학생들 시민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네. 비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은 4.19 혁명은 자 여기는 이제 혁명이라 지칭을 하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광주 4.19 혁명은 민주주의 초석이 된 최초의 민중혁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민중혁명 동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 네. 건국 자체가 네. 말 그대로 혁명이죠. 그렇죠. 국민 주권을 실현한.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자체는 4.19가 민주주의 초석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정선거가 아닌 부정선거를 항의했던. 항의하고 이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 정권의 독재라는 표현이 네. 나옵니다. 이승만 독재라고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네네. 네, 당시 독재라는 거는 대한민국 체제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의 체류탄, 물대포 등에 맞서 투석전,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네네. 결국 여기 광주에서도 돌을 던지는 어떤 네네.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네네. 거고요. 네. 결과로 사망자 8명, 자, 네. 시민 7명, 경찰도 1명이 경찰도 죽었어요. 죽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한 시위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네. 자,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이라는 망명. 표현이 나옵니다. 네네. 네. 이건 이미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네.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와, 이걸 그대로 그냥 네. 바뀌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표기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다 이선진이 네. 하와이에서 망명해서 거기 돌아가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망명이 아닌데 사실은. 거짓이 다 네. 퍼져 있는 거고요. 아, 네네네. 다음 보시면요. 네. 네, 광주 시내 17개 이제 고등학교가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네. 자, 또 다음에 보시면 전국 유일의 고교 연대 시위로 기록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고교생이 이렇게 연대를 해서 나온 시위이기 때문에 광주의 4.19 혁명은 아주 획기적이고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 혁명 사상 네. 학생 중심의 민권 승리를 누가 이렇게 평가한대요? 그렇죠. 누가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이것도 너무 어이없는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자유민주정의. 자유민주정의라는 거는 지금 4.19 그 혁명 기념관이라고 하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건 굉장히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네. 됩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걸 상징하는 4.19 혁명 횃불에 광주 정신을 담아서 기념탑을 건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주 정신이 도대체 뭘까? 자, 이것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광주 정신 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자유민주 정의를 상징하는 4.19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네. 네. 정말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거를 계승하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제 네. 누군가의 목적에 맞게끔 왜곡을 해서 그 혁명 횃불과 광주 정신을 함께 네. 섞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왜곡돼서 기억되고 네. 있는 게 참 문제라는 거고요. 네. 네, 다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광주의 중심지 이제 금남로라는 곳에 있는 네. 금남로 공원인데 자, 왼쪽에 이게 비석이 있습니다. 네, 예, 네.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최초 발발지다. 네. 그러니까 3월 15일 선거 당일날 네. 광주의 이 금남로 여기에서도 들고 일어났다라고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전국에서 다 일어났던 거 아닌가요? 광주만 일어났던 건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뭐 마산이 제일 유명하고요. 네, 네. 네, 뭐 전국 각지에서 네. 이제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네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네. 자, 부통령이 부정선거에 한 거에서 일어났느냐? 네. 아니면 이승만을 타도한 네. 그 정신을 네.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네, 설치했느냐? 네. 이게 중요한 네. 거거든요. 이 부정선거에 맞선 이거 지금 네. 현실에 딱 맞는 비서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중립적이긴 합니다. 네, 객관적이기도 네. 하고요. 이승만 정권이 그렇죠. 이제 부정선거라고 네, 표현을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저 이승만이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인식을 네, 해버리는 게 네, 문제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도요. 뭐 옛 전남일보사 정문 게시판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4.19 혁명이라고 써놓고 자, 여기 학생들은 통일을 원한다. 갑자기 또 통일을 통일이라는 하네요. 4.19 이 시위에서 통일이라는 구호가 외쳐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4.19를 통해서 이승만 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셨으니 네. 이제 우리는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밖에 좀 네.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작년 5월 18일, 네. 그러니까 5.18을 맞이해서 그 하루 전날인 5.18 전야제 행사입니다. 네, 네. 자, 광주 금남로를 이제 가득 채운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고요. 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태극기와 뭐 한반도기 한반도기. 이렇게 네. 있죠.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하나 더 해주시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4.19. 자, 4.19가 왜 여기 5.18 행사에 나올까? 그러게요. 자, 그게 이제 하나 의문이 자연스럽게 네. 생기는 거고요. 네, 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저기도 이제 5월 풍물이라고 해서 빨간 박스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19와 5.18이 통한다라는 거죠. 네, 자, 네. 여기 보시면 4.19 네. 혁명에서 부는 바람이 5.18 항쟁으로 스며들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떤 하나의 정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 타도하고 네. 북한 그 적화 통일을 이루는 그걸로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 센텐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장면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적으로 네. 연결이 네네. 된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실제로 5.18 네. 저 행사에 가면요, 네. 5월에서 통일로라는 이제 이야기가 그 구호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4.19 때도 통일이 이야기가 나왔고, 네. 5.18 때도 네. 통일이 나온다. 네네. 그럼 그 통일은 어떤 형식의 통일일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자, 과연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일까?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4.19는 진짜 부정선거에 항거한 그런 운동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통일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4.19가 왜 일어났는지 네. 이 역사적 지식은 전혀 관심 없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 타도했다. 이걸로만 너무 비춰지고 예.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게 이제 5.18까지 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언제라도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도록 지금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뿌려졌던 80년 5월 네. 그 5.18 당시의 삐라입니다. 그거를 타이핑을 쳐놓은 건데요. 네. 자, 첫 줄 보시면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4.19 의거 등은 광주 고교생을 선두로 일어난 신성하고 거룩한 운동이다. 자, 우리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후배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이기 때문에 그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5.18 당시에 고등학생들을 시위로 내몰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렇게 4.19 의거라는 그 정신이 왜곡돼서 왜곡이 돼서. 네, 계승이 된다는 게 큰 문제가 있고요. 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이제 1929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저 사건의 주동자들도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잖아요. 네네.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광주 학생 충돌 사건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의 집단 패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패싸움을 독립운동이라고까지 승격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렇게 길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 자체가 공산혁명을 추종하는 네네. 공산 서클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네,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5월 18일에 학생들에게 나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신이라는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국의 민주화가 이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네, 조국의 적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바꾸는 게 맞는 거죠. 지금도 민주를 계속 외치고 있는 자들이 있죠. 네. 네. 하지만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건국되면서 이미 민주화가 그렇죠. 거의 뭐 완성되다시피 해서 그 네. 체계가 아주 잘 네. 갖춰져서 국민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 우려스럽게도 다음 보시면 네, 다음에도 이제 4.19 61주년이죠. 2021년인데요. 네네. 자, 자주민주통일 아까 앞에서 네. 북한 신문에서 보신 네네. 글귀죠. 그 똑같은 네, 글이네요. 이 자민통 정신 그리고 4.19 혁명 이것을 계승하자. 네. 라고? 아니 계승해야 돼요. 4.19의 네. 그 부정선거에 그거는 계승해야죠. 예, 그, 네. 그 정신은 계승해야죠. 네. 네, 여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네. 그러면서 다음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4.19 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요 네. 사태입니다. 네. 5.18, 6월 민주항쟁, 네. 2002, 2008, 2016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2002는 네. 그 뭔가 효순 미선 효순 미선. 장갑차 사건입니다. 2008년은 광우병 남동이죠. 2016년은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네. 아.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혁명의 좌익사관. 완성. 네. 그러니까 적화통일 혁명을 완성하자. 네. 사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60년 가자북으로. 당시에 가자북을 오로라 나무로라 이제 구호가 외쳐지면서 4.19가 통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네. 북한의 그 좌익사관에 입각하면은 남조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통일로.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입장에서 쓰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도 뭐 여기도 우리 민족간의 자주적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거를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 네. 그리고 북에 이제 동조하라라는 이제 주장이고요. 그렇죠. 자, 다음에도 보시면 네, 이런 이제 뭐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자. 그러니까 북에서 주장하는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교육 체제 개혁, 뭐 학생 인권 보장. 왜 나오죠? 뭐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셧다운 폐지. 네, 이건 도대체 중고생 정치적 권리 쟁취하자. 네.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 이게 왜 나오는지 어째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네. 이 학생들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 반미 운동이죠. 미국의 네네. 쿼드 참여 압력 규탄한다. 네. 자, 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그러니까 네. 반일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4.19를 왜곡한 네네. 그 정신을 계승해가지고요. 네. 지금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네, 세력들이 네.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네요. 자, 아래쪽에 이런 여러 단체들을 보실 네네.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예, 다음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2021년 이 4.19 혁명 민주묘지 여기 뭐 중고생들이요 답사를 와가지고 성역 환경 정화 활동인데 뭐 이게 이제 봉사활동 점수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요. 네네. 결국 이 학생들은 그 묘비를 닫고 이러면서 네네. 아 우리 이 선배들이 4.19를 통해 가지고 저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알고 정신을 있겠죠. 지금 이제 고스란히 네. 계승하게 된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 선배들이 네. 이 부정선거에 네. 한 거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군요. 네.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네. 걸. 다음 보시면 이건 또 뭡니까? 예, 요거는 이제 작년이죠. 그 정권 교체 전에 네. 예, 아, 마지막 네네네. 이제 국무총리였던 김부겸이 이제 4.19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4.19 기념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고 모습인데요. 싶은 말이 4.19 혁명 정신 5.18과 유항쟁으로 이어져서 적화통일하자 이건가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끝까지 혁명 정신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얘기 네. 되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 2023년에도 지금 네. 계속되고 있는데 자꾸 4.19 혁명 정신 자꾸 입에 이렇게 네. 담으면 네. 자기들도 좀 뜨끔하지 않을까요? 글쎄 뭐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간첩 이선실로부터 그렇죠. 500만 원을 받은 간첩 전력자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까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4.19 혁명 기념관, 이게 이제 국립 4.19 민주묘지 안에 있는 기념관입니다. 여기 전시물도 굉장히 이제 왜곡된 게 많지만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이제 방명록입니다. 몇몇 인사들의 이제 방명록인데요. 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런 식으로 4.19를 기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 이 경기도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자, 다음도 보시면 자, 글씨가 아주 뭐 지렁이처럼 생겼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조희연. 아니 뭐 글씨 이렇게 쓰죠? 손을 좀 떠시나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신 이어받아. 그렇죠. 우리는 직접 선거, 그 부정선거가 없어야 되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인지 미완의 4.19 혁명. 그렇죠. 미완이라는 표현을 아주 북한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민노당 대표였던 권영길. 자, 권영길이라는 사람은 빨치산의 아들로서 알려져 있죠. 자, 그 사람이 미완의 혁명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는 자, 과연 빨치산들이 원했던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19 때 했던 혁명이 작가 통일로까지 못 이어져서 미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도 자 4.19의 후예들이 2016 촛불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완수하겠습니다. 자, 2016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 전복되다시피 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파괴됐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라면서 이 사람들은 그 완수, 과연 이들의 완수 그 끝이 무엇인가? 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짐작을 그렇죠. 말 안 해도 알죠 이제는. 다음 보시면요. 자, 이제 중요하죠. 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와가지고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건 진리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딱 필요한 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저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 허물었죠. 자, 그게 바로 문재인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그러니까 너무 보기 싫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사건으로 하야를 했으니 그 시각에서 이제 보는 거죠. 정확하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북한의 우표입니다. 북한 우표 저게 4.19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면 이제 3주년, 그리고 5주년, 그리고 우측 아래가 이제 저기 40주년, 그리고 15주년. 15주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이 4.19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미제 나가라. 미 제국주의 타도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미군 당장 나가라. 한일 회담 결사 반대. 자, 그러니까 한일 회담이 이제 65년도 그 6월 22일에 이제 그 협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반대했던 제야 세력 그리고 학생 세력, 그리고 또 북한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미일 삼각 공동체제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거를 이렇게 우표에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4.19 때 사실은 정말 부정선거에 한 거에서 정말 싸웠던 이 대한민국의 순수한 대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 전체를 통째로 그냥 이용을 해버리는 거죠. 좌측 하단에는 4.19 인민봉기 15돌 하면서 박정권 타도하자.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75년이니까 이제 유신체제인데 이때 이제 15주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요. 정부를 이제 전복하자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뭐 우리가 쫓아냈으니까 박정희도 쫓아내자.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왜곡된 사관을 주입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2000년도. 자, 2000년 참 의미심장한 해죠. 자,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기 전에 만들어진 기념 우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19 인민봉기. 자,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통일을 하자라는 거죠. 연방제 통일로 가자라고 해서 사인을 다 하고 돌아온 게 바로
김대중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4.19의 그 올바른 불의에 항거한 부통령 선거에 부정에 항거한 그 정신이 아니라 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낸 타도했다. 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승리한 그것을 새롭게 창조를 해서요. 네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퍼뜨리고 있다는 네네. 것이고 네. 심지어 교과서에도 이게 실려 있다는 게 네, 네.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들어가 보시면 이제 네네. 다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네. 그 각 정당의 이제 강령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당에 이러한 북한의 사관에 입각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적혀져 네. 있다는 거가 네네.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통합진보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당까지 모두가 동일합니다. 네, 이들이 또 공통점이 요즘에 이거죠. 다들 부정선거 지금 다 쉬쉬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4.19 혁명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당들이 다 간판은 다르게 걸고 있지만 네. 그 정신은 이렇게 정말, 북한이 네. 뿌려놓은 좌익사관에 입각한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정말 심각하네요. 네. 국민의힘 당까지.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이미 뭐 30, 40대들도 여기에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정계로 진출하면은 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그렇죠.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거거든요.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되고,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이제 통일된 한반도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네. 이때 이런 정신, 이런 역사적 사관을 가진 정치인이 만일 그때도 정치를 한다면 네. 대한민국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작게나마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이 잘못된 역사들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이걸 저희 MBK 인덱스 브리핑에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거 다 하신 거죠? 네.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4.19의 진정한 역사적인 의미를 정리하자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의 부정에 들고 일어난 의거였죠. 혁명이 아니고 의거였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독재자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젊은 학생들이 참으로 장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으면서 참 아프기도 하고 또 망명이 아니라 요양차 하와이에 가셨던 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했다고 알고 있고 네, 그래서 4.19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거는 주인 정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 주인 정신이고 이게 투표로서 발현되는 주인 정신인데 사실상 지금 꼭 일어나야 되는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고 4.19의 진정한 정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정신,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이고 이거는 국민 투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인데요. 이런 진정한 4.19의 정신이 앞으로 국민의힘 당의 그 당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박사님 다음 달에는 어떤 거를 하시게 될까요? 네, 다음은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5월 하면 또 북한에서 또 부르는 광주 인민봉기라고 하죠. 자, 이 5.18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진정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곡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를 저희가 찾아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